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천시가 중동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인 은하마을 예비사업 시행자로 한국토지신탁을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한국토지신탁은 은하마을 주민대표단과 협약을 맺고 재건축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비사업 시행자는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의 패스트트랙 절차를 추진하기 위한 임시사업자로 주민 동의를 거쳐 공공기관이나 신탁업자 등을 선정한 뒤 부천시의 예비사업자 지정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김포 출신 김시용 도의원이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김포시는 도시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곳인데요. 김시용 위원장을 만나 김포의 현황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미니 인터뷰 배경성 기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도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거, 또 환경, 또 수질 등의 문제를 다루는 곳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도시 조성 사업에서부터 도민들이 먹는 물의 수질 문제까지 매우 광범위한 주체와 현안을 폭넓게 다루다 보니까 막중한 책임감도 느껴지지만 한 발 더 움직이면 그만큼 도민들께서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부지런히 좀 더 꼼꼼하게 현안을 챙기고 살피겠습니다. 전반기에는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도민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방안과 또 소방 드론 활성화 등 선진 소방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입법 활동과 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을 해왔습니다.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개발지원구역 내 주민 지원 사업 추진 방식을 개선을 하고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을 대상 또 확대를 하였으며 김포시의 현안 문제인 쓰레기 매립지 관리 문제나 김포 지역의 대남 방송으로 인한 소음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어느 정도 가시적인 또 성과를 낼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포시의 교통 문제는 또 급격한 또 인구 증가라든가 또 서울 진입 교통수단이 미흡하고 또 버스 환승 인프라 부족 등 다양한 또 원인으로 인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은 고질적인 교통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김포 인천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좀 얽혀 있는 게 사실이에요. 또 지역별 교통 편의성과 사업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최적의 노선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의원으로서 김포 시민의 고충과 또 애로사항을 경기도에 잘 전달을 해서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또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광역 교통기본계획의 김포 노선이 확충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국비 확보와 민간 자본 유출에 적극적으로 뛰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나 건의안 또 결의안 등 입법 활동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글쎄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노력 부재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고촌 복합 개발 계획이 있어서 도의에서도 이제 많은 역할을 해드렸는데 또 너무 이제 안일하게 또 이렇게 행정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올 6월 30일까지 그걸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결국은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이게 아주 복잡 다양하게 엮어가지고 처리를 못하고 돼서 저 역시 또 김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되죠. 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11분의 위원들과 함께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또 발굴해서 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무엇보다 각 의원들의 지역구에 현안 한 가지 이상은 상임위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반드시 해결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제4기 대표단이 성공적으로 도입을 마쳐서 내년 지방선거에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지원도 하겠습니다. 산불은 한 번 났다 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막대한 피해를 남깁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피해에 이제라도 대응 체계를 제대로 점검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봄 영남권 산불로 산림 10만 헥타르가 탔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34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열흘 만에 183명이 다치거나 숨졌고 재산 피해는 1조가 넘었습니다.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투입했지만 피해는 막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대형 산불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의 대응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지휘 체계 일원화가 우선 과제로 꼽혔습니다. 각 조직이 독립적으로 지휘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현장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 공유도 동시에 되지 않고 자원 배분도 효율적으로 되지 않고 또 책임이 불명확하고요. 진화대원들의 부담을 덜어줄 보조 장비나 첨단 장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만 초기에 산불을 진화하려면 대응 인력의 구조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산불을 처음에 예방을 통해서 감시 활동한 사람들이 발견하면 초기 진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제 더 이상 비정규직에 맡길 일이 아니라 산불도 정규직에 정규군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치권은 산불 예방과 대응, 복구,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문제라든지 시설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하거든요. 한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각 전문 분야별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이 같은 지적들을 제도화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응 체계로는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관련된 법도 제정하고 있고요. 각계 의견을 잘 수렴해서 그런 제도 개선까지. 역대 최악의 피해를 기록한 영남권 산불. 산불 대응 체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숙제도 함께 남겼습니다. 힐루TV 뉴스 이세진입니다. 인천 원도심과 서울을 지하로 연결하는 제4 경인고속도로 건설 여부가 이르면 다음 달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7월 롯데건설 등 민간이 제안한 제4 경인고속도로 사업의 적격성 조사 결과가 다음 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해 11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제4 경인고속도로는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서 서울 구로구 오류동 간 18.7km 구간에 지하 70에서 80m를 통과하는 왕복 4에서 6차로 규모로 계획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1조 8천억 원, 공사기간은 5년으로 추산되며 손익공유형 민간투자 사업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설계 속도는 시속 90km이고 일일 추정 교통량은 52만 7천 대로 분석됐습니다. 시는 적격성 조사 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에 제3자 제안 공고와 실시 협약 등을 거쳐 오는 203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7월 한 달 748건의 전세사기 피해를 추가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는 모두 32,185건인데요. 지난 7월에도 1,600건이 넘는 피해 신청 건들을 심의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위가 그동안 결정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1,027건이며 사전 협의로 7,870건의 피해 주택 매입을 결정했습니다. 현재까지 협의 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 주택은 1,440호인데요. 매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시가 청년 작가와 지역 작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 생태계의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미술 작품 심의 과정에서 청년과 지역 작가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건축물 미술 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 규칙에는 19살에서 39살 청년 작가와 인천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인천에서 작품 전시를 1회 이상 한 지역 작가에게 각각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청년이면서 지역 작가인 경우에는 최대 10점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경력과 기존의 작가 중심으로 운영되던 공공미술 심의구조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문화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획일화된 조형물 위주의 공공미술에서 벗어나 다양한 실험적인 작가들의 참여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시민 보행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내 음식점과 제과점에 5개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5개 영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내수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시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입니다. 시는 해당 기초지자체와 협력해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 5개 영업 허용 대상지를 선정하고 주민 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협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고시해 5개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5개 영업이 허용되는 지역은 월미지구와 용현, 하객 2의 1구역, 부평 동암역 남광장지구와 삼산 1지구, 계산지구와 동양지구 등 16곳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와 해당 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2025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인천 연수구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열린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올해 15만여 명의 관객이 다녀갔습니다. 락 페스티벌에는 영국 브릿팝 밴드 펄프를 비롯해 얼터너티브의 제왕백과 아시안 쿵푸 제너레이션, 자우림, 크라잉넛 등 국내외 58개 팀이 출연해 무대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처음으로 팝업 스토어를 열고 20주년 한정판 굿즈 판매와 역대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포스터 아카이브 전시 등을 진행해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경기도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지방세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동산에 대한 온라인 전자공매를 진행합니다. 출품 물품은 총 522점으로 감정가 총액은 약 2억 4,200만 원인데요. 감정가 1,080만 원의 피아제 시계를 비롯해 루이비통 가방과 순금 거북이 등이 포함됐습니다. 도는 낙찰 물품이 위조품으로 판명될 경우 납부금 환불과 함께 감정가의 100%까지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입찰 방법과 낙찰 절차 등은 오는 18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주택과 도시발전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토지와 주택 관련 유물을 공개 매입합니다. 매입 대상은 국내외 토지와 주거, 도시 변천을 보여주는 자료로 읍지와 지도, 근현대 도시 등 주택 관련 도면과 모형, LH의 시대별 사업 자료 등입니다. 신청은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LH토는 토지주택박물관 홈페이지에 공고물을 확인한 후 메일이나 우편으로 매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LH는 구입 대상 유물을 10월 중 토지주택박물관과 한국고미술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지난 2020년 도입한 경기 프리미엄 버스를 오는 9월부터 개편 운영합니다. 프리미엄 버스는 기존 버스의 단점들을 보완해 회원제로 예약 운영되고 있는데요. 도는 도민 공모를 거쳐 경기 편하지버스로 명칭도 바꿨습니다. 아울러 부천과 양주 등 출퇴근 수요가 높은 5곳을 대상으로 신규 노선도 선정했는데요. 경기 편하지버스의 이용 희망자는 모바일 앱 미리 플러스를 내려받아 회원 등록 후 사용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